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편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소멸. 초반에 이제 구조를 이 책 서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때 포기한 사전에 포기한 경우는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성립 요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소극적인 요건, 소극적인 성립 요건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에는 사전 포기가 가능하다. 또 법정지상권은 사전 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사전 포기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그 지금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치료를 못 내 가지고 이렇게 소멸된 경우, 이렇게 한 경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포기한 경우, 성립된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경우인데, 법정지상권의 포기란 요건인데, 이 포기라는 부분은 아까 이제 서술상 이미 성립된 법정지상권을 사후에 포기한 이런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치료를 안 내게 되면은 소멸 청구가 가능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정지상권의 효력에 관해서는 대부분 다 민법 지상권 편을 준용을 합니다, 거의. 그래서 그 법정지상권자도 치료를 내야 되고, 치료를 안 내게 되면은 그 효력에 관한 부분은, 민법 지상권 편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민법 지상권에는 287조에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건데 2년 이상이란 게 뭐 계속 2년이다. 1년 뭐 예를 들면 99년도 안 내고 또 2000년도 안 내고 이렇게 돼야 될 필요는 없어요. 99년도에 냈는데 2000년도 안 내고 또 2001년도에 내다가 뭐 안 내고 하다가 합계가 2년, 합산해서 2년 이렇게 되면은 뭐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 93년 대법원 판결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민법 지상권편 규정을 따라야 된다. 준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93년 3월 그 대법원 판결 이걸 이제 아까 치료편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치료가 일단 법원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잖아요. 정해져야만 치료 연체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치료가 아직 안 정해졌다. 법정지상권은 진즉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갑을 그러니까 의리 소유권 취득할 때 의리 토지 소유권 취득할 때 이미 생겼죠. 그죠? 그럼 여기에 뭐 90년이다. 근데 계속 안 내고 있어요. 계속 안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치료 체납으로 볼 수는 없어요. 치료 체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정해져야 당사자가 어떤 납부할 만한 근거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아까 뭐 우리가 제가 돈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갚아서 재판을 한 경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치료 결정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서 형식적 형성의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성의소입니다. 형성의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줘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판결로서 나중에 확인받고 또는 채무행위를 득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득하는 그런 때는 그 판결에 의해서 권리가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확정시켜주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치료 결정은
일종의 좀 형성해소라고 보는 거예요. 형성해소. 그러니까 권리가 그때 생성되는 걸로 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법원에 의해서 그 결정되지 않는 한은 좀 당사자가 돈을 낼 만한 어떤 좀 근거가 없다.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장기간 법원이 치료를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간 그 치료 체납이 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2년 치료 체납했다라고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판례고, 이 그 93년 3월 대법원 판례는 그럼 치료가 정해졌다. 그러면 이게 을이 지금 소유권 취득을 하고 소유권 취득을 뭐 90년에 소유권 취득을 했는데 그 재판을 해가지고 92년 8월에 재판을 받았다. 98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 그러면 지금 이제 11월이랄까요? 그럼 지금 을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죠. 이제 그러면 90년 11월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 그때부터 지료를 내야 될 어떤 책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2년이라고 그러면은 91년 11월, 92년 11월 이렇게 되잖아요. 92년 11월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2년이 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판결을 이때 받았다 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 이때는 2년이라는 기준이 뭐가 되느냐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판단이에요. 법원이.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그 판단을 이때 받았으면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네가 그동안에 몰라서 판결이 치료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못 냈지만 판결이 2년 되기 전에 판결을 받았다면 내야 된다. 2년치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2년이 지나버렸다. 예를 들면 93년 2월 달에 이렇게 소멸 청구를 한 거예요. 그냥 2월 달에. 그러면은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생긴 때로부터는 2년이 지났는데 이게 판결 확정될 때 하고는 2년이 아직 참 모자라죠. 그러니까 이 어떤 판결의 의미를 지료를 내야 될 사람이 그 어떤 내야 될 기준을 정하는 부분을 해답을 제시한 그런 의미 정도로 이제 법원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려졌다 그러면은 이왕에 체납된 부분까지, 미납된 부분까지를 다 내야 된다. 그래서 판결이 됐을 때로부터 2년이 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뭐 공교롭게도 판결이 이제 2년 되는 법정지상권이 생긴 때로부터 2년 되는 시점은 92년 11월인데 판결이 만약에 92년 10월에 났다. 10월에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 앞두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소위 유도리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도리 있게. 그러니까 그 판결이 나고 나서 얼마 만에 납부를 해야 되느냐. 이게 겹친 경우죠. 판결이 난 시점하고 2년이 되는 시점하고 이렇게 겹친 경우에는 판결이 나고 나서 이제 법원이 잣대를 정해줬으니까 그 돈 마련하고 하는 그 상당한 기간 동안은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92년 12월 30일 날이 딱 2년인데 29일 날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30일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소멸 청구가 가능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판결을 읽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이제 판결이 나고 소멸 청구하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좀 이게 판결 나고 나서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만약 2개월이다라고 하면은 그 2개월 안에 이미 2년이 지나갔다라고 하면 2개월부터는 그냥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법원에서. 상식에 맞는 판단이죠. 그래서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소멸 청구를 하시고 싶으면은 이게 치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안 냈다고 그래서 치료 소멸이 된다는 건 아닌 겁니다. 대법원 2005년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2005년 사례도 여러 가지 이제 이건 판결이 아니라 조정이에요, 조정. 근데 이 상대방이 조정이 된 때로부터 2년이 안 지났으니까 나는 지대로 연체가 아니다. 이런 취지를 했는데,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법원은 아까 마찬가지 논리로, 그건 너 생각이고, 일리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종전 대법원 판결처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대법원 판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 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고등법원 2007년 사례는 이게 이제 판결을 받아서 돈을 얼마 내고 분할해서 내고 이런 식의 판결을 지금 받았는데 그 판결에 따라서 돈을 일부만 내고 일부는 안 내고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2년 이상의 치료 체납 요건에 해당되는지 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지방법원 2008년 사례도 쭉 내다 안 내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연속해서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치료가 결정된 상황에서는 만약에 연 5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쭉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만약에 50만 원 내다가 70만 원 내다가 이렇게 냈을 거 아닙니까? 드문드문. 그러면 그걸 쭉 모아가지고 2년치 부분이 차면 2년치 부분을 못 냈다라고 되면은 그 이후로는 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쭉 드문 이게 건물 소유권자가 드문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치료를 냈는데 그걸 쭉 계산해 보니까 언제까지 낸 셈이다. 너는 낸 셈이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2년을 따져서 2년 넘었다. 지금까지는 이제 치료 연체의 이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같으면 이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지금 변동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해가지고 2년 이상 안 내면 소멸시키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지금까지 그대로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치료 연체 도중에 건물 소유권이든 토지 소유권이든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치료 연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리인데 이거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해하기가. 먼저 건물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이건 사례를 제가 조금 못 찾아봤는데요. 대법원 사례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판결 요지를 한번 읽어보면 치료 96년 4월 판례는 치료액 또는 지급 시기 등 치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치료에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치료 연체 사실을 들어서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결국은 이게 구지상권자가 치료 연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왔다
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건물주에게 너 지상권 소멸됐다 라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설상 좀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논거는 18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 136조에 이게 지상권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상권 등기인데 치료액 또는 지급시기 등 치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제3자에게 약정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36조에 136조를 근거로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한다.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게 비판을 제기하는 쪽에서 근거를 드는 것은, 자, 그러면은 건물주가 한참에 이게 건물주를 상대로 치료 못 냈다고 그래서 소송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 건물주가 아무리 체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은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는 그 치료 등기 같은 것이 되지 않는 한은 이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는 치료 체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판례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건물주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만 앞으로 바뀐 건물주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상권 소멸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구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치료 결정 청구 소송,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는 도중에 소송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하는 도중에 소유자가 싹 바뀌어요. 갑이 건물주라서 갑 상대로 이제 등기 받으려고 그 치료 결정 청구 소송을 이렇게 치료는 얼마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대해서 소송을 한참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갑 소유에서 그냥 병 소유로 떡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병한테 대항하려고 그러면 등기가 돼야 되는데 소유권이 바뀌어 버리니까 기존에 갑하고 하고 있던 소송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럼 병을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을 상대로 또 다시 소송하면은 또 병이 다른 사람한테 또 넘긴다는 거예요. 소송하는 도중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치료는 등기가 돼야만 그 다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치료 액수라든지 이런 거 시기. 그렇게 그게 대법원 판례를 그렇게 관찰한다면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꾸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만한 권리도 없어요. 내가 토지 소유주로서 건물주에게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돈 받을 권리잖아요. 그죠? 치료 받을 권리 아닙니까? 돈 받을 권리인데 그 돈 받을 권리를 이유로 해서 건물의 처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런 건물의 처분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 결정을 요놈한테 받아야 되고 요놈한테 끝까지 받으려면은 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걸 방지를 해야 되는데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약삭 빠른 사람한테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제도상 허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견해에 따르면은 그 대법원 판례에서 치료 등기가 없을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그걸 모르는 선의의 제3자로 제한하자 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아요. 대법원에서는 지금 그냥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136조를 들어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그런 걸로 악의 제3자는 보호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